이번 주 이슈 보겠습니다. 네. 이 제목이요. 우리 홍 박사 이거 보면 좀 우를 것 같아. 맞아요. 의붓아빠 딸 성폭행 인정. 네. 그리고 이제 점점 찍고 판사도 울먹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건 뭐 이미 들어서 알 거예요. 네. 청주 그 여중생들 사건이잖아요. 자살. 15살의 꿈 많은 소녀들이 한날 한시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지난해 5월 달에 네.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청주 여중생들 사망 사건. 의붓아빠가 있었죠. 네. 의붓아빠 이놈이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원래. 네. 원래 딸 그러니까 지 딸의 그 친구를 성폭행한 걸로 혐의를 받고 있었고, 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뭐 애들한테 술, 그 다음에 진정제를 먹여서 그냥 홍알홍알하게 만든 거예요. 속된 말로 심신미약 상태에 만들어 놓고 범행한 걸로 조사됐지만, 네. 요 앱이라는 놈은 계속 혐의를 부인을 했어. 그거를 이제 판단이 나온 건데, 1심에서는 징역 20년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25년으로 형량이 늘었었어요. 올랐어요. 5년. 네. 네. 그때 왜 5년이 올랐냐면, 처음에 20년 받을 때는 딸의 친구, 그러니까 딸도 의붓딸이에요. 의붓딸. 그렇죠. 의붓딸의 지가 난 딸 아니에요? 친구. 네. 딸의 친구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술하고 진정제 먹여서 성폭행한 걸로 20년을 받았는데, 네.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소 과정에서 뭐가 밝혀졌냐면, 그 의붓딸도 이 새끼가 성폭행한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플러스 5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25년으로 늘었죠. 네. 25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재판부가 이제 판단한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1심 20년 받고 난 다음에 검찰하고 본인도 항소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 오리발 깠는데, 네. 검찰은 그때 무기징역 구형했었단 말이에요. 그냥 무기징역 구형했는데 검찰 입장에서 20년 주니까 검찰도 항소한 거고. 네. 그랬던 건데, 1심에서는 딸 성폭행한 거, 의붓딸 성폭행한 건 인정을 안 해줬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건 빼고, 네. 친구 성폭행한 것만 해가지고 적용해서 20년 준 건데, 2심에서는 딸, 의붓딸도 성폭행한 게 이제 인정이 맞다.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 내용을 이거 보면, 네. 1번, 첫 번째, 아빠가 성폭행을 했어요. 제 생식기에 무엇인가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라는 진술이 성기가 삽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1심에서. 그러니까 난 이거 보면 막 화가 나, 이거 정말. 그러니까 성기가 아니고 다른 뭐가 그러면 유사성행위를 유사성행위로도- 했어도 이건 죄는 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저는 그럼 유사강간은요, 그 실제 강간하고 법상 형량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1심에서 그러면 아빠가 강간이 아니고 그럼 유사성행위 했다면 생식기에 뭐가 들어왔다는데 그게 성기 삽입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1심 재판부에서. 나 정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놈이 또 성기 확대 수술했대요. 네. 그런데 딸아이가 아픈 건 별로 없었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성기 확대 수술했으면 의붓딸이 아프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 별로 없는 거로 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술도 먹이고 막 진정제 먹이고 이렇게 내 했잖아요. 말이요. 아픈 거 느끼겠어요? 이런 거 정말. 그런데 이제 1심에서 그따고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했지만 2심에서는 애가 지난해 2월 달에 정신건강의학과 찾아가서 아버지가 성폭행했다. 지금도 아버지가 화장실 가면 무서워서 이불을 꾸리고 잔다.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이거 봐서 성폭행 맞다고. 생전에 받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경찰에서 진술할 때도 구체적인 정황을 일관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 그 다음에 친어머니하고 찾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아빠한테 성폭행 당한 피해자 신분으로 내가 녹화하러 왔어요 하고 본인 입으로 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추행이 아니고 지금 이 아이가 명확하게 추행이랑 강간을 성폭행. 구별해서 그러니까요. 설명을 해줬대요. 설명을 그러니까. 해줘서 너가 당한 게 뭐야라고 했을 때 추행이 아니고 강간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그렇게 안 했던 건데 2심에서는 그나마 전부 다 좀 맞춘 것 같고요. 판결문에 적힌 이제 고통의 시간 그리고 가족 성폭력 범죄의 특성 해놓고 보니까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새아빠랑 꿈을 꾼 것처럼 꿈을 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네. 이제 그 정신과에서 얘기한 거 이거 경찰 조사 다 받았다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좋았다. 차라리 아니라 엄마 입장 곤란해서 그냥 꿈꾼 것 같아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경찰에 얘기하고 나니까 차라리 그냥 마음이 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얘가 갈등했으면.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늘 너만 참으면 다 우리 집안은 다 아무 이상 없어. 본인이 혼자 그 생각하는 어린아이한테 모든 십자가를 다 짊어지게 만드는 그 진술이에요. 그것처럼 가혹하고 잘못된 진술 없어요. 너만 참으면 우리 모두는 행복해. 가족 내 성폭행에서. 저 이 사건이 너무 더 마음이 아팠던 게요, 교수님. 처음에 이렇게 사건 나고 뭐 이렇게 유서 써놓고 자살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유서 내용이 조금 겉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뭐 피해 당한 애가 맞아? 이렇게 보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실제로 맞아요. 처음에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죠. 네,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얘가 지금 본인은 살지 못해서 죽겠어서 지금 죽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여기다가 써놓은 글이 막 뭐 아빠가 뭐 이랬고 이런 게가 아니고 엄마 마음 아플까봐. 예. 아닌 척 덤덤한 척 그냥 그렇게 적어놓고 본인은 죽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중학생짜리가. 그래서 이 새끼 요번에 25년 받은 거 이놈은 정말 개과천선하고 살. 근데 내가 볼 때 성폭행으로 결국은 그래요. 직접 살해한 건 아니지만 네. 이 그 펴보지도 못한 어린아이들이 2명의 생목숨이 이 사라지게 결정적인 기여를 한 놈.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관계에서 뭐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뭐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해가지고 자살하는 것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직접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인과관계에 준해서 충분히 차고도 넘쳐요. 이 새끼의 이런 사건이요. 예. 이 앱이라는 놈이 이 분명한 건 앱이라는 놈이 의붓아버지 이놈이 의붓딸과 그 친구를 죽인 겁니다. 이거는 애들이 그 이유 때문에 죽었으니까요. 그 죽은 겁니다. 실제로. 죽었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을 죽인 이놈이 무기도 아니고 징역 25년 받은 거는 그렇게 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또 혹자는 이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정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을 빼놓고 보면 뭐 성추행 이렇게 한 거 그걸로 25년을 이제 받았다는 거니까 이게 뭐 여타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뭐 죽고 사망하고 이런 거 다 빼놓고 그냥 성추행 강간 이렇게 2명 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25년이면 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할 있는데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리 국민 법정서를 반영을 안 하면 그거는 전 맞지 않는다. 물론 이게 잣대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사건이 사람의 일이잖아요.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 법 가지고 장난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법 가지고 특히 법을 하는 법조인분들, 그다음에 법을 다루시는 의원분들, 법 안다고 그래가지고 법 가지고 장난 안 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잖아요.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있고 골치가 아프고 그럴 때 제일 그 기준은 딱 하나예요. 입법 취지를 보는 겁니다. 왜 그 법을 만들었는지 그 취지만 생각한다면 해석은 거기에 근접하면 돼요. 맞아요. 입법 취지만 생각하면 돼요.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 입법 취지. 근데 요즘에 이제 이 법 가지고 장난하시는 분들이 모법이 있는데 그 모법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으니까 시행규칙, 시행령 무슨 그 내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모법을 침해하는 짓들을 하는데 모법에 어긋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어긋난 겁니다. 그렇죠. 예, 모법의 정신을 침해하는 시행규칙, 시행령, 하위법령은 명백히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런 걸 만들어서는 안 돼요. 애초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짓을. 지금 그런 게 왕왕 보여서 나는 정말 걱정스러워요. 자, 그 법이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악법이라고 판단되면 어찌됐건 그 형식적인 그 입법
국회의원들의 어떤 발의에서 입법이 됐으면 네. 그 입법을 다시 해서 고치는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 그렇죠. 법법을 그거를 그냥 두고 편법으로 막 그 아래 하위 법령으로 그거를 붙이고 모법을 뭐, 저 막, 침해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이건 나라 잘못 굴러가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이거는 뭐 정치 좌우 이념 이런 걸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원칙을 말하는 네. 거예요. 뭐. 모법을 침해하는 그 하위 법령은 그 자체도 불법입니다. 그거. 목법이 잘못됐다고 모든 많은 이의 합치를 이루면 그걸 고치면 고치면 돼요. 되는 거예요. 예, 그 모법을 고치면 고쳐야 돼요. 되는 겁니다. 고치- 편법 쓰고 장난치면 안 돼요. 예, 법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법 하면 가지고 되죠. 장난치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 보면은요. 네. 아이씨, 이거 이런 놈도 또 있대. 그게 교도관이 꼴보기 싫어서 그랬나? 교도관으로부터 잘 가라. 네.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해당 교도관을 두들겨 팼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그렇죠. 교도관은 재판을 받았어요. 예. 그 구치소 수용자예요. 구치소 수용자. 교도소 수용자가 아니고 구치소요. 네. 아마 형이 확정돼서 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어디 교도소로 가는 모양이죠. 그럴 수 있죠. 그때 네. 이제 아예 꼴보기 싫으니까 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빈정거리면서 야, 잘 가라. 너 방에 잘 가라. 그 소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지. 아니 근데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어찌됐건 잠시 시간 동안 구치소에 내 보호 아래 있었던 사람이 교도소로 가건 말건 잘 잘 가. 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 27살 먹은 이놈은 기분이 더럽게 나빴대요. 그게. 아 근데 요게 조금 저도 뭐 이렇게 뭐 비난은 아닌데 약간 맥락이 잘 가라라는 이 맥락이 약간 비아냥의 의미가 그렇게 있었던 느낀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잘 가라라는 말을 할 때가 구치소에서 징벌 대상자로 이 A가 분리수용돼서 조사받고 이동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으니까. 아니 근데 또 이 교도관님이 그런 거 차치하더라도 그냥 잘 가라고 얘기한 건데 지가 또 징벌 대상자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하니까 괜히 꼬아서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주간에.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지한테 평상시에 구치소에 있을 때도 좀 잘못됐기 때문에 잘 가라는 얘기 자체도 나를 먹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판단을 해서 꼬아들은 거죠. 교도관을 꼬아들어서 때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때리면 어떻게 재판 하나요? 받아가지고 징역 6개월 또 저 추가밥 받아요. 드셨어요. 추가 받을 만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느낀 게 많아요. 뭐요? 지금 대한민국이 경찰관 폭행하는 게 다반사예요. 행정공무원들 민원실 구청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또 병원에 가가지고 할배 개판 부리고, 난동 시키는 예. 새끼들이 급격히 많아요. 많죠.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꿈도 못 꾸는 짓을 하는 겁니다. 꿈도 못 꾸는 짓. 그런 짓 하면 박살나요, 진짜. 그렇죠. 총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비교적 관대해가지고 파출소 들어가서 무슨 불사질을 하고 지랄을 하지 않았나? 시청 뭐 민원실 가고 공무원들 때리질 날치고. 않나? 이게 선진 그 국민의 어떤 태도인가요? 물론 극히 일부분의 쓰레기들이 그런 짓을 하지만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해봤는데 하다못해 이제 교도소에 가가지고 교도관을- 밀폐된 그 다른 공간 네. 밖에서 외부에 눈이 없는 그 공간에 교도관을 대상으로 주먹질을 할 정도면 야, 이거는 교도관들도 못해 먹겠다는 소리가 이게 여벌로 들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 교도관 그 업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되다고 하잖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예. 개판 다치고 뭐 인권 뭐 운운하면서 죄진 새끼들의 인권은 더 사실은 말이에요. 예. 이 법이 죄진 새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죠? 또 그렇죠. 예. 만약에 법이 없으면 마주 죽을 놈들이에요, 이놈들은 오히려. 맞아요. 거꾸로 범법자가 법의 보호를 가장 많이 받는 겁니다. 법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나마 이렇게 대우를 해갖고 인간처럼. 아니 그법 없으면 그거 나한테 침해를 하는데 그거 그냥 놔둬 보내버리지? 그럼요. 아유, 참. 이 지금 이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빵제비에 이 불량배 새끼예요. 예. 이 새끼 6개월 추가밥 먹고 중간에 또 잘못하면 또 추가 먹고 또, 한 10바퀴 돌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슈는요. 네. 야, 또 이런 놈도 있더라고요. 새벽에 여성을 들이받았어요. 뭐 차로요? 예, 차로. 예. 나 이게. 자, 새벽 시간에 골목길에서 승용차 한 대가 쭉 가다가 사람을 탁 때렸어요. 교통사고 낸 거네요. 그 부딪혀가지고 넘어졌던 여성이 일어나서 딱 보니까 네. 음주운전인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여성이 세게 치지는 않았나 봐요. 세게 쳤다면 나가 떨어졌겠죠.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음주운전 같아서 차 번호판을 찍으려고 이제
했는데 이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그거 찍으려고 한다고 막 두들겨 패고 어머. 도망가서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 도망갔어요 또? 예. 여성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술 마셨죠? 예. 음주운전이죠? 이렇게 예. 얘기했더니 네 그렇게 대답했대 그 새끼가. 뭐 네 그렇다고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진 찍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새끼 돌변해가고 막 두들겨 팼다는 거야. 어머. 그래서 여성이 그 새벽 시간대 골목에서 두들겨 맞다 보면 겁나죠. 얼마나 놀래요. 막 도망가고 아마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강제로 또 여성을 차로 끌어들이려고까지 했다는 어머. 거예요. 네. 그런데 마침 거기 지나가던 저 오토바이가 한 대 있어서 다른 분이 계셨구나. 네. 그 여성을 이제 그놈을 막아준 떼어놔서 거예요. 막아준 네.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이 운전자 새끼 도망간 골목으로 거예요. 이제 도망갔어요. 아유 이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셨던 분 없었으면 이거 해코지 은인이에요, 더 큰 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좀 트라우마, 엄청나죠. 타박상도 있고 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공황장애까지 있는 분이래 원래가. 아유 참. 뭐 치료를 상당 기간 해야 되는데 30대 남성이라고 그러고 특정했대요. 인적사항은 보니까 경찰이 이건 특수상이래. 특수상해죠. 그다음에 네. 내가 생각할 때는 특가법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고 내놓고 구호 조치 안 하고 도망간 거니까 네. 특가 적용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여튼 체포영장 발부됐으니까 조만간 잡혀서 네. 집에 지금 안 들어오나 봐요, 이 새끼. 어디 가서 못 들어가겠죠. 지금 네. 자기가 이 사고 쳐놓고. 조만간 이제 교도소로 곧- 가서 네. 우리 세금 또 축내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그 나 요즘에 세금 내기 싫어 죽겠어 이런 새끼들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저렇게 해코지까지 하면 어떡해요. 강력 처벌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아씨 이거 이제 엊그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그 소송에 대한 불만 품고 대구에서 화재. 대구 범어동이라고 그러죠. 내가 괴법부동이라고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범어동. 예. 범어동이라고 그러죠. 네. 그 법조타운 인근인가 네. 봐요. 범어동. 그런 일이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부산에 이게. 부산이에요. 네. 부산에 있는 한 파출소에 불 지르려고 했던 50대 남성이 붙잡혔어요. 파출소에 파출소에다가요. 불 지르려고 술 취해갖고 행패를 부리다가 이제 아마 딱지 긁었나 범칙금. 술 먹고 난동 피우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통고 처분 네, 받았나 통고 봐. 처분. 그걸 받았더니 이제 거기에 불만을 품고 그 파출소로 쫓아온 거예요. 아유. 그래갖고 불 내려고 그랬는데 네. 올 때부터 휘발유가 들어있는 페트병 하나를 들고 왔어요. 어휴. 그 파출소까지 걸어 들어와가지고 출입문을 딱 잠고 파출소 들어오자마자 야 이거 황당한 일이야. 안에 있는 경찰들 니네 못 나가 여기 다 죽어 그 소리잖아 문 잠그는 거. 그렇죠. 들어오자마자 다 죽어라 페트병 이거죠. 딱 들고 와서 문 딱 잠그고 못 나가게 막어. 그 앞에 딱 서서. 네. 그때 이제 잠그는 사이에 경찰들이 달려나와서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갔으니까 망령이지. 불났으면 그 큰일 날 문 뻔했네요. 잠그는 사이에 경찰이 확 덮치지 않았으면 거기 문 잠궈놓고 그 안에서 바로 나이타 뿌리고 나이타 뿌렸으면 파출소 전체 불났죠. 불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50대인데 나이도 쳐드실 만큼 쳐드셨는데 세상 알만하고 참. 어? 네. 30분 정도 저 파출소에서 신랑이도 버렸다고 그 저 범칙금 처분 받아서 그러니까 그 파출소에서 30분 정도 딱지 긁어 못 긁어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긁고 결국은 나갔어. 간 거예요. 예. 근데 지가 나가가지고 이 새끼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페트병에다 휘발유 받아 갖고 온 거야. 나이타도 들고 왔대요. 진짜 불낼 생각이 있었네요. 불내러 온 거예요. 예. 그때 경찰관들은 7명 정도 파출소에 있었대요. 대형 사고 날 아유. 뻔했어요. 대형 사고. 여기 보니까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그 휘발유가 들어있는 생수병을 들고 들어왔고 거기서 계속 소리 질렀대. 나한테 아까 딱지 끄는 놈, 나 범칙금 통지한 놈 나와라. 누구냐 이렇게 아마 술 처먹어 가지고 거기 7명이 경찰들이 서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그 모르는 얼굴이 거예요. 그 옷 똑같이 똑같은 입고 옷. 있으니까 못 봤나 보니까 누구냐고 빨리 나오라고 이제 들고 지랄한 거예요. 나이터 들고. 아이고, 참. 응? 에휴. 참나. 개판 왜? 다쳤는데 그나마 이제 이거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나 이제 예비죠. 현주 건조물 안 방화 냈으니까요. 예비로 예. 예비로 이제 체포를 했고 이건 교도소 보낼 겁니다. 구속영장 신청하려고. 이거 관공서에다가 불내 이거 대형 참사나죠. 이게 대형 무슨- 참사. 예, 대형 참사.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형 참사네. 제가 그 전에 형사할 때 이제
밖에서 형사 활동을 하다가 형사들이 조금 쉬고 싶으면 인근에 있는 네. 파출소 같은 데 잠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전화도 쓰고 컴퓨터도 조회도 하고 그래요. 아 형사님들도. 네, 형사들도. 네네네. 들어갔는데 저녁 시간대예요. 저녁에 딱 들어갔는데 그 파출소 그 원래 지금은 파출소도 방화문을 잘 안 깨지는 유리로 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일반 유리 있었거든요. 그냥 일반 유리 있었는데 그 대신 좀 두꺼운 두꺼운 걸 쓴다고 이제 썼었어요. 근데 몸으로 달려와서 밀어버리면 깨져요, 와장창. 맞아.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즈음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바로 파출소 문 열고 들어가서 딱 한 두세 발자국 정도 가는데 팍 소리 나면서 뭐가 뒤에서 날라 들어와고 이 뒤로 덮쳤어요. 그래서 뭐예요? 앞으로 그냥 휘청하고 넘어졌다 보니까 네. 그 술 처먹은 놈이 밖에서 또 뛰어들어와가지고 어머. 그 술이 취했으니까 그냥 겨들어온 거예요. 왜 파출소로 왜 그래갖고 들어왔어요? 그 유리가 깨지면서 이마박 다 찢어가지고 이제 그 뭐 술 먹으면 꼭 파출소 들려서 술 깨고 가는 새끼들이 있어요.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꼭뭐딱 그 파출소 들어와서 아래 위로 훑어보고 탁 앉아. 네. 나 물 한 잔 주셔. 참 더럽지만. 또 들어야 돼 또. 예 알았어요. 그래서 물 떠다 줘. 얼른 선생님 네.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알았어 앉아 있다가 화장실 어디야? 그래도 화장실 안 내면 가서 개판 다치고 이제 소변 다 여기 흙 뿌리고 튀겨놓고. 흙 예. 뿌리고 흙 뿌리고 온다고 그 고정 장치가 잘 안 돼갖고 처먹으면 이제 흙 뿌리고 또 기어 나오면 아유 형저 또 막내 다 순경이 아유 투덜투덜하면서 신발에 다 묻은 걸로. 조정 좀 예. 잘하지 말이야 이 새끼. 권총 갖고 살아 장총 갖고 살지 닦고. 또 닦아요. 아유 참 그래서 뒷처리도 그러고 다 보면 앉아갖고 이제 깐죽하면서 앞에 앉은 사람인데 왜 쳐다봐? 뭘 시비 봐? 걸고요. 니네들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거야? 뭐 주접사는 새끼들 꽤 많아요. 그거 스트레스가 이 강력 사건, 살인 사건, 뭐 큰 사건 나서 수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 많아요. 진짜 짜증나. 진짜 그런 인간 쓰레기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 왜 그래요? 근데 그러면 교수님 가셨을 나 가셨을 그 앞으로 때는 엎어졌다가 이 새끼 아유. 그럼 그 사람은 문이 닫힌지도 모르고 그냥 막 뛰어들어온 돌진하다가 거지 뛰어들어온 거 그냥 화나니까 그냥 뛰어들어온 거지. 불나방이네요. 불나방 교수님. 그래도 그거 맞박 깨진 것도 형사들이 경찰들이 끌고 나가고 차 태워서 가서 병원에서 치료시키고 이제 치료비도 안 주고 가면 이제 천상 이제 그 파출소에서 직원들이 물어내기. 아유 참. 안 그리고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 경우에도 가족한테 연락해가지고 네. 그 내용을 통보해줘야 돼요. 그 통보 안 해주면 가가지고 헛소리해가지고 경찰이 때려서 깨졌다고 뭐 과잉을 난리치니까. 뭐 했다 뭐. 그래서 이제 파출소 내에 CCTV 다 달아놨죠. 이제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좀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애로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 있죠. 예. 이 소방대원들도 마찬가지고 소방관도 예. 애로상 많아. 응급 그- 출동하시는 분들. 그지 살리려고 응급차 태워서 가는데 그 안에서 막 그 소방관 쌍욕하고, 때리고 발로 차고 지랄해갖고 소방관 사망한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경우에는 좀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나요, 교수님? 그러면 해야죠. 예, 예. 그럼 뭐- 공무집행방해죄 좀 강력하게 예. 하죠. 예. 예, 오늘 이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